안녕하세요. 오늘 세계관 교육자료 두 번째로 나이스 피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이고 재밌고 많이 웃으면서도 울었던 또 이렇게 그런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영상은 이제 세계관 교육을 강의나 설교로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와 사례들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고, 여기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일부가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이렇게 지향하는 어떤 가치들이 일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나라라는 곳에 볼링해라는 지방 작은 도시가 있대요. 근데 그곳에 소말리아 청년들로 구성된 최초의 빙상 스포츠 반디팀을 이제 구성하려는 프로젝트의 를 이제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본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인데요. 지방의 이제 작은 도시 그곳에 소말리아 우리 난민 분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많은 갈등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소말리아 청년들을 대상으로 반디라는 스포츠 경기는 이건 유럽에서는 유명한데 저희는 아이스하키밖에 모르는데, 아이스하키가 유사한데 스틱도 다르고 좀 공도 다르고 뭐 게임 방식도 좀 다르지만 저는 그냥 제가 보면서 아이스하키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서 봤는데요. 아무튼 그런 스포츠 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이건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말리아가 사실 얼음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빙상 경기를 하기로 어렵고, 근데 이제 바로 이들을 대상으로 선수권 대회에 나가는 소말리아 최초의 경기팀을 이제 꾸리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소말리아 반디팀을 꾸리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옆에 있는 그 그림에 있는 인물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스웨덴에 거주하는 소말리아인들과 우리가 이제 만남과 통합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익숙한 이런 경기 또 이런 걸 같이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들한테도 같이 그 팀을 꾸리면 좋겠다. 이런 시도로 시도한 거고, 여기에 참여하는 이제 소말리아 청년들도 뭔가 이제 소말리아라는 자기가 아끼는 나라를 위해서 최초로 자기들이 대표로 나간다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뭐 이민자들에 대한 수많은 편견과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뭔가 우리가 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편견을 좀 깨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다큐멘터리 내내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팀이 결국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일단은 소말리아 이 반디팀이 어려우면 사람들의 편견이 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패트릭이 그, 그 마을 사람들 한번 만나봐요. 만나보면 이 소말리아 청년들을 향한 편견이 너무 강하게 안 좋게 돼 있어요. 너희들 살던 나라에서도 돌 던지고 이렇게 남북한 행동을 했던 애들이 여기 와서도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편견도 있고, 게으르다 뭐 이런 편견도 나오고, 하여튼 뭔가 이상한 편견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거기에 이제 이 소말리아 청년들은 한 번도 얼음 위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6개월 이렇게밖에 안 남았는데 선수권 대회가, 근데 이제 얼음 위에 서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쓸 수도 없어서 계속 넘어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운동복, 그 반디 그 스포츠 경기 할 수 있는 운동복 뭐 그런 어떤 신발 뭐 이런 장비가 다 부족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냥 출전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아마 자격 심사를 해서 정말 그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없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에 넘어가야 될 산이고, 경기가 뭔지도 모르고 얼음에 쓸 수도 없는 이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우여곡절들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고타는데, 그리고 이제 이들이 사실 이렇게 스웨덴까지 오게 됐던 과거의 고통들, 또 현재의 생활고 이런 고통들이 사실 내내 이제 이런 반디팀의 그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는 반디팀과 또 이들의 어떤 과거와 지금 현재의 아픔 이런 게 막 뒤섞이면서 다큐멘터리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꼭 한번 보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다큐였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말고 뒷부분에 이제 이걸 우리가 세계관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좀 세계관 교육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설명드리겠지만, 그 전에 먼저 그냥 영화의 무슨 결론,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아직 일부분이고요. 영화는 더 많은 다양한 사건들과 이야기들과 되게 코믹스럽기도 하고 코끝이 좀 찡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많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요. 꼭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많이 좀 저에게 와닿았던 그냥 순수한 어떤 관객 입장에서 들었던 몇 가지는 뭐냐면, 얼음 위에 처음 서는 소말리아 청년들을 향해서 얼음 위에서 이제 뭐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는 것을 이렇게 가르칠 때 교사가 와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교사가 오는데, 그 교사가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얼음 위에서 이제 넘어지는 연습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있는 관계자들도 되게 좀 되게 신기하게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일단 넘어지는 것부터 연습해야 된다. 잘 넘어져야 또 잘 일어나고, 그리고 또 자주 넘어지면서 또 자꾸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넘어져야 된다. 그걸 먼저 가리키는. 그래서 넘어질 때 안전하게 넘어지는 걸 알려주고, 또 소말리아 청년들이 또 웃으면서 또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 우리가 요 다큐멘터리를 이제 보시면, 또는 또 보시지 않더라도, 저는 이걸 보면서 세계관 교육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는 이 다큐멘터리의 내내 현대성의 특징, 현대성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과 좀 반대되는 비성경적인 세계관, 또는 이제 뭐 현대인들의 특징, 뭐 그렇다고 현대성이 무조건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과 반대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대체로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현대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같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것이냐의 그 측면에 있어서 바로 시각적인 거, 그리고 시각적인 것 속에서 너가 우리랑 같다면 너 안에 우리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상징적인 요소를 찾는 그런 것이 현대성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너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도 우리다라는. 그래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저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들이 이 스웨덴이라는 그 나라에 이제 정착하고 그들과 뭔가 소통하고, 우리도 너희들과 동일한 인물이다, 동일한 사람이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우리를 향한 편견을 갖지 말라는 그 편견 깨는 방식이 스웨덴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반디 게임에 해당되는, 복장을 입고 경기를 하고 출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간격을 좁히려고 하는 것 자체야말로 그게 또 현대성의 특징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같이 가짐으로 그들 편에 우리도 너희와 동일해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선이 하나 이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옳은 거냐라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시도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질성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스웨덴 사람들이 이들에게 와서 질문하고 묻고 만나고 이렇게 알려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거 그들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입었던 그 반디 경기에 그 얼굴에 그 안면 보호대를 쓰고 복장을 입고, 이게 그 두 번째 사진은 이들이 이제 경기가 다 마치고 왔을 때 이제 스웨덴 사람들이 환영이 해주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초반에 이런 환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도 우리구나라고 드디어 이제 그런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는. 그래서 이게 꼭 비판이기보다는 이런 측면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같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돼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에 흐르고 있는 우리가 같다는 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같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그 흐름도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성수권대회 준비하는 이들이 또 이제 그런 경기만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이제 엄마에 대한 그리움, 너무 어렸을 때 이제 스웨덴에 와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일하고 나서 조금 자기 생활비 쓰고 계속 부모님께 소말리아로 돈을 붙이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래서 진짜 같음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같은 걸 갖는 게 같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할 때 거기에 동일한 아픔이 등장하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 뭐 인간의 존엄에 대한 거, 자존심에 대한 거, 특별히 이제 경기에 나갔을 때 어떤 상대편이 너무 이 아이들이 점수를 못 내니까 이제 점수를 그냥 이렇게 하나 1점을 이렇게 골대를 막지 않고 이렇게 내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분노하죠. 막 우리가 정말 우리를 무시했다라고. 그래서
동일한 감정,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고 거기에 또 유사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존재구나를 알아가는 한매 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각적으로 같음을 확인하는 축이 하나가 있고 이야기를 들음으로 알아가는 축이 있다. 그랬을 때 저는 성경적인 관점은 시각적인 것보다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우리가 같다는 걸 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현대의 삶과 도시의 삶 속에는 현대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각적인 요소로 먼저 속하려고 그러고 포함되려고 그러고 그러나 이제 시각적인 것에 머물게 되면 거기 다시 또 고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그 어쩔 수 없이 시각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도 당신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어필한다면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것은 이야기로 듣는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입장에서 너무 문화가 다르지만 그 다르다는 게 이제 시각적이고 직관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과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왠지 행동해야 될 거, 그들 같은 어플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그들의 트렌드를 다 따라잡아야 같은 그런 조급함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동질성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얼마나 동일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경청이 동질성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편견을 깨는 이제 다른 시각. 그러니까 편견도 저는 세계관이라 보죠. 편견인데 그 편견을 이제 다른 시각. 예를 들면 이제 소말리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디라는 거는 그냥 유럽 백인들의 게임이야 해서 소말리아의 우리 청년들도 같이 반디 게임을 함으로 우리의 존재됨을 좀 드러내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시도했던 인물이 이제 패트릭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 인물이 참 독특하게 늘 헤어스타일이 늘 독특하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계속 아내 보러 자기 머리를 만져달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러시아로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간 다음에 거기서도 머리를 또 이렇게 해요. 계속. 저는 이게 되게 좀 저 입장에서 상징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일종의 다름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열린 구조들, 열린 생각, 열린 사고 뭐 이런 인물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편견을 깨고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죠. 그 과정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 피곤하기도 하고 오해사기도 하고 지치고 그래서 막 감정을 막 분노, 화도 막 드러내지만 이제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찍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내 이제 즐기듯 자기의 일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즐기듯 웃으면서 또 자기만의 머리, 뭐 사우나 이런 거 꼭 중요한 거 몇 가지 챙기면서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그래서 편견을 깨는 그러니까 세계관 안에 편견이라면요. 편견처럼 자리 잡힌 세계관이라면 그 세계관이 건강한 세계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들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그게 깨지는구나.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패트릭처럼 너무 지치거나 뭐 이렇게 지치고 분노하는 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좀 즐기듯 그냥 꾸준히 묵묵히 즐기듯 그 일을 해나가야 결국 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스 피플이라는 다큐멘터리는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통해서 우리 좀 많은 이야기를 또 우리 세계관 교육하는 현장에서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이 영상 다큐멘터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세계관은 밥입니다. 맛있는 밥, 좋은 밥, 건강한 밥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